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이제 시험 직전 요약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수학1에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항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시험이 당장 내일이에요. 혹은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나에게 단 6시간만이 주어져 있다.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바로 이 강의를 함께 하는 것이죠. 교과서에서 반드시 나올 만한 문항들 짧게 개념 소개하고 문항들을 쑥쑥 풀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조금 강의가 좀 빡빡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시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 빠지지 않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수와 로그에 대한 내용 2시간 동안 먼저 개념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보고 오셨겠지만 이 내용은 개념 설명을 하는 강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념을 전체적으로 쭉 맥락들을 잡아드리면서 연결고리들을 찾아가니까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있다 하면 교과서 진도 특강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혹은 시험을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아서 소개를 할 겁니다. 지수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4문항 뽑았고요. 그리고 로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4문항 뽑았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문항들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문항들 별표에 두시고 특히나 서술형 체크한 문항들은 꼭 직접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첫 번째 지수부터 들어갑니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A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A의 x제곱. 그때 아래에 적혀있는 A 미치라고 하죠. 위에 적혀있는 x 지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지수가 자연수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밑도 실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에는 단순히 몇 번 곱하세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의 제곱 A를 2번 곱하세요. A의 세제곱 A를 3번 곱하세요. 근데 지수를 점점 확장해 갈 겁니다. 정수 범위까지 그리고 유리수 범위까지 마침내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합니다. 근데 자연수에서 실수로 지수를 확장하면서 약속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만들고 싶어. 근데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에서부터 얘들을 확장해 가면서 새로운 수의 표현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의 표현들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A의 0제곱이라는 수도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수도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A의 0제곱 1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 역수를 n번 곱하세요. 그래서 A의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역수를 취하다 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정수가 되는 순간에 미치의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A가 0이 아닌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A가 0이 되어버리면 0의 마이너스 2제곱, 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이 역수 취하는 순간에 0분의 1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어야지 정의를 할 수 있어진다. 근데 유리수로 갑니다. 유리수로 가고 나면 이제는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분모에 있는 n은 거듭제곱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제곱근 안에 A의 m제곱.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거듭제곱근 안에 얘가 짝수일 때에는 안에 들어가는 애가 음수가 되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A의 범위가 또 축소가 되죠. A가 0보다 큰 양의 실수가 됩니다. 지수가 점점 확장됨에 따라 밑의 범위는 점점 축소가 되어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 지수의 확장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었던 표현들 A의 마이너스 n분의 m제곱 한 방에 정리합니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뭘 의미해요? 얘를 보는 순간에 이거 역수구나. 지수에 있는 유리수 그 중에서 분모가 의미하는 건 거듭제곱근이구나. 이렇게 애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마이너스를 먼저 없애려면요. 역수를 취합니다. A분의 1에 n분의 m제곱이 되고 n분의 m제곱 해주면 얘는 n제곱근 안에 A의 m제곱분의 1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수를 확장하고 나면 A가 0보다 커, B도 0보다 커, X와 Y는 실수입니다.
이제는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더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지수들을 점점 확장해 가면서 새로운 수의 표현들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것들이죠. 그러면 A와 B가 양수입니다. 첫 번째 모양 A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할 수 있어요. 그때 지수의 합이 되죠. A의 X 더하기 Y제곱. 이번에는 밑이 같은 두 수를 나눕니다. 이때는 지수의 뺄셈 차가 됩니다.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덧셈, 밑이 같은 두 수를 빼면 지수의 뺄셈. 이번에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AX제곱을 Y제곱합니다. 위에 있는 지수들을 따당 함께 곱해주면 되고요. 이제는 곱의 거듭제곱. A 곱하기 B의 X제곱이 있습니다. 분배해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요.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 법칙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수의 확장 그리고 지수 법칙 얘가 가장 중요한 거 맞죠? 지수가 확장이 되더라도 이제는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에 2-루트 2제곱이 있어요. 얼마니? 몰라. 얘 3이라고 할까요? 3에 2-루트 2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 값이 분명히 존재하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2 플러스 루트 2제곱을 거듭제곱했어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따당 둘 곱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지수가 4 마이너스 2제곱 3의 제곱이니까 얘는 9라는 값들을 찾을 수 있구나. 각각의 값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지수를 확장하면서 미체 범위가 점점 축소가 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수의 표현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n제곱근. 근데 비교를 해야 되는 건 n제곱근 A라는 것도 있어요. A n제곱근, n제곱근 A 둘이 자리만 바뀌어도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A n제곱근 불러보세요. 정의가 뭐니? A n제곱근. 어떤 수를 x번 곱해서 n번 곱해서 n번 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의미하죠. 다시 그런 수들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된대요. 이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n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 안에서 그래요. A가 0이 아닐 때는 서로 다른 n개가 저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n제곱근 A라는 건 뭡니까? 얘는 그 수학적인 기호를 읽는 표현이에요. 기호를 읽는 거죠. 얘가 n제곱근 A. 제곱근 A, 세제곱근 A, 네제곱근 A, 다섯제곱근 A. 여기 있는 이 기호를 읽는 거구나. 그럼 n제곱근 A라는 건 뭐니? A의 n제곱근 중에서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고 싶어요. 실수인 것. A n제곱근이 n개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안에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거든요. 그럼 실수인 것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니? 방정식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고할 때는 함수의 그래프로 바라보는데요.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a라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꼭 이 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에서 함수라는 것과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방정식에서 실근은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해. 이건 항상 일반적인 관점 드리려고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교점을 찾습니다. 그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데 그럼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죠. n이 짝수일 때는 그때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처럼 얘가 차수가 2일 때도 4일 때도 6일 때도 짝수이기만 하면 이런 형태들로 생겼어요. 선생님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n이 홀수일 때는 0,0 원점을 지나면서 왼쪽 아래에서 쭉 올라와서 원점 지나서 툭 올라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둘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n이 짝수일 때에는 y는 a 라는 애가 A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네요. A가 0일 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습니다. 근데 교점이 두 개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애를 마이너스 n제곱근 A, 오른쪽에 있는 애를 플러스 n제곱근 A라고 하자. 근데 오른쪽에서는 y는 A라는 걸 그었을 때 여기 어디에 긋든지 간에 항상 교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왼쪽에 생기든 얘가 오른쪽에 생기든 얘를 그냥 n제곱근 a라고 표현하자 이런 거지. 그래서 결론, n이 홀수이기만 하면 그때 교점이라는 건 무조건 하나만 생깁니다. 항상 한 개. 근데 n이 짝수일 때에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a의 부호에 따라 케이스가 달라지는데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2개, 1개, 0개 이렇게 생기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수의 확장 그리고 실수인 지수에 대하여 지수 법칙, A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그 개수들까지 함께 정리를 하면 지수 내용은 끝. 10분 동안 짧게 개념 정리를 해드렸고요. 필요한 부분들 잘 적어두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23쪽. 표준문제 5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가 5개 있거든요. 근데 문장들을 보니까 0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5의 4제곱근,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n이 홀수일 때 2의 n제곱근 이렇게 a의 n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금 한 것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딱 두 가지가 얘들을 결정을 해요. a의 부호 그리고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방정식 x의 n제곱은 a 라는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일입니다. 케이스를 나누죠.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그때 a가 0보다 커, a가 0보다 0이야, a가 0보다 작아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어지는 거지요. 선생님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a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래요. 그때 한 개를 n제곱근 a라고 한답니다. 근데 n이 짝수일 때에는 짝수번 곱해서 양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실수 중에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짝수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0. 짝수번 곱해서 a가 0보다 작아? 음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2개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지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지요. 옳은 것은 어떤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은 왜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0의 세제곱근,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0이 되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을 묻고 있습니다. x는 0, 이게 3중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수 중에 0 하나 있습니다. 그지?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입니다.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되는 수. 이런 x 있지. x는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64. 얘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몇 개 있어요? 단 하나 있습니다. 여기 홀수인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2번 틀렸습니다. 여기 하나 있어요. 5의 4제곱근입니다. 어떤 수를 4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짝수번 곱해서 양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5 2개 있으니까 3번도 틀렸어. 4번 n이 짝수입니다. 짝수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건 실수 중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 중에는 없다. n이 홀수일 때 홀수번 곱해서 2가 되는 수. 실수 중에 몇 개? 단 하나 있다. 걔가 뭐예요? n제곱근 2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AN제곱근에 대한 표현들 사실 내용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게 번거로워? 그럼 나중에는 이런 표들을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리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케이스들을 분류해가면서 개수들을 바로 빠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A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있니? 그 개수를 묻는 문항 함께 풀어봤습니다. 넘어갔죠. 7번. 모의고사에도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제곱근 안에 a가 있어. 혹은 뭐 a에 이렇게 쓸까요? 5의 a분의 12제곱 혹은 5의 여기는 3분의 a제곱 이런 표현들이 있더래. 근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얘네들이 a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자연수가 되기 위한 A의 조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제곱근 안에 A가 들어있어요. 얘가 만약에 2야.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 세제곱근 4, 세제곱근 5 전부 다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세제곱근 안에 8이 들어갔어요. 그럼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니까 2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 맞죠? 아, A라는 A가 어떤 수의 세제곱 꼴이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1의 세제곱, 혹은 2의 세제곱, 혹은 3의 세제곱 이런 애들일 때 세제곱근 A가 자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밑에 있는 얘는 어때요? 선생님 5의 거듭제곱이에요.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 5의 4제곱 이런 애들 자연수입니다.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5의 0제곱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지수 보이죠? A분의 12가 음이 아닌 정수여야 돼. 음이 아닌 정수. 다시 이야기해서 얘는 0 이상인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니? A가 될 수 있는 건 그래도 얘가 결국에는 A는 12의 양의 약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불러보세요. 시작. 1, 2, 3, 4, 6, 12 이렇게 6개 가능한 거 맞죠? 얘 말고는 더 없지. 사실 지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래에 있는 얘는 어때요? 얘는 지수가 0이 될 수 있죠. 3분의 A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0도 되고요, 3도 되고요, 6도 되고요, 9도 되고요. 여기에선 0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 체크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럼 위에 있는 문제 그대로 풀어봅니다. 64분의 1이 있어요. 64라는 게 수상해. 2의 6제곱. 근데 2의 6제곱분의 1이니까 역수 빵 취하는 순간에 2의 마이너스 6제곱 되죠. 64분의 1이라는 건 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그러니까 64분의 1에 n분의 1제곱 하면 2의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이 되지요. 선생님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어야 하네요. 근데 지수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1이 될 수는 있어요? 가능하네요. 2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하네요. n이라는 애가 6을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n도 음수여야 되네요. 그러니까 n은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6 오케이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돼요? n에 0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럼 지수에서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건 정의 자체가 안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학교 시험 혹은 모의고사에는 이게 몇 개 존재합니까? 혹은 가능한 n의 총합을 구하세요 하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찾을 수 있으면 되겠지요. 7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8번으로 갑니다. 지수 법칙을 배우고 나면 곱셈 공식의 변형과 항상 문제가 같이 묶여 다녀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많이 보았던 모양 드릴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살펴볼까요?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어요. 얘를 t라고 하자. t라고 하죠. 선생님 x 더하기 x분의 1을 전체 제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x 더하기 x분의 1을 전체 세제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불러보세요. 시작.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배의 앞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배의 앞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 보여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니까 t가 쏙 t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자연스럽죠? 세제곱 갑니다.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배의 앞뒤 3배의 앞뒤 그 다음 뒤뒤까지 3배의 앞뒤 3x 3배의 앞뒤 3배의 x분의 1 뒤뒤 x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얘를 묶어주고 넘겨버리면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 와우. t가 쏙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까지 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너무나 자주 보던 모양이 이제 지수를 확장하고 나면 지수의 음수를 보는 순간에 역수를 숨겨둔 거구나. 역수를 숨겨둔 거구나. 그럼 이런 형태들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요. 1번 봅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부터 볼까요? 주어져 있는 조건은 x 더하기 x분의 1입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야. 그때 뭘 구하래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더하래요. 이제 할 수 있죠? 방금 옆에서 했던 거니까. 불러보세요. 시작.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3이 쏙 들어갔더니 3의 제곱 마이너스 2 정답 7입니다. 2번은 2분의 1제곱이에요. 분모에 있는 2가 뭘 의미해요? 거듭제곱 근을 의미하죠. 선생님 마이너스도 있는데요. 역수치하고 거듭제곱 근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구나. 뭘 알고 있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을 알아요. 근데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 나왔어. 와우. 얘를 제곱하면 되겠구나. 빙고.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을 전체 제곱합니다. 불러보세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앞뒤 마이너스 2 됐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 얘를 알죠? 3이라는 걸. 3 마이너스 2에서 1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 그러면 플러스 1이니 마이너스 1이니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선생님 주어져 있는 조건들 다 써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 안 써먹었죠. 뭘 안 써먹었어요? 얘를. x가 1보다 크대. x가 1보다 크면 그러면 x분의 1은 0과 1 사이죠. 맞아? 그러니까 x에서 이거 조금 옆에 따로 쓸까요? x가 1보다 크면 x분의 1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x에서 x분의 1을 빼요.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으니까 이거 0보다 크잖아. 마찬가지로 루트 x에서 루트 x분의 1을 뺍니다. 루트 x 1보다 크죠? 루트 x분의 1보다 작은 양수입니다. 뺐어?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것 답은 유일하게 결정된다. 만약에 시험에서 약간 조건을 바꾸면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0과 1 사이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x가 0과 1 사이야. x분의 1은 1보다 크네. 그럼 x에서 x분의 1을 뺐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지겠네. 범위에 주의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문제 11번 이제 지수단원의 마지막 문항. 서술형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요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의 세제곱이 8이래. 근데 이런 건 아니? A랑 B랑 같아요. 근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예요. 그러면 그때는 A의 n제곱이나 B의 n제곱이나 얘가 똑같아지는 거. 이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양변을 거듭제곱해도요.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수일 때는. 그렇지.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해볼까요? 2는 8의 3분의 1제곱 돼요?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네. A의 n제곱이 B입니다. A는 어떻게? B의 n분의 1제곱. 와우, 잘했어요. 이것만 하면 이 문제 끝이죠. 이게 처음엔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낯설겠죠. 근데 위에 있는 걸 찢어서 바로 표현만 하는 순간 게임 끝. 갑시다. 3의 x제곱 30의 y제곱은 10이래요. 저렇게 세 개가 쭈루룩 늘어져 켜 있으면 끊어야죠. 끊어. 첫 번째 3의 x제곱이 10입니다. 두 번째 3의 30의 y제곱도 10입니다. x분의 1이 필요해요. y분의 1이 필요해요. 만들어 달라고. 여기 있는 표현. 양변의 x분의 1제곱합니다. 3은 10의 x분의 1제곱. 양변의 y분의 1제곱합니다. 30은 10의 y분의 1제곱. 와우. 지수의 x분의 1 보이죠? 지수의 y분의 1 보이죠? 근데 지수의 뺄셈 빼라고? 나눠달라는 거네. 미치 같은 두 수를 나눕니다. 10의 x분의 1제곱 나누기 10의 y분의 1제곱은 10의 x분의 1제곱 3이야. 10의 y분의 1제곱 30이야. 근데 좌변 얼마예요? 10의 지수의 원하는 모양 만들었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제곱 등장했죠. 우변은 3을 30으로 나눴으니까 10분의 1 다시 10의 마이너스 1제곱. 띠링 똑같죠? 땡큐. x분의 1 빼기 y분의 1은 마이너스 1 정답이 됩니다.
지수에 대한 개념 정리 쭉 끝이 나고 지수 단원에서 제가 중단원 마무리 문항들까지 사실 예제나 문제들보다 이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뽑아서 4개를 소개해 드렸고 이제 로그로 넘어갑니다. 로그 단원으로 가면 항상 이 지수와 로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집합과 명제 뭐 이런 것처럼 이 두 개의 개념이 하나의 단원에 이렇게 묶여서 나타나면요. 항상 앞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개념을 바라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라는 건 지수를 먼저 이해하고 지수의 관점에서 로그를 바라보고 사고하셔야 돼요. 나중에 있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로그라는 건 도대체 뭐니? 이런 거지. 선생님 2를 몇 제곱해야 5가 될까요? 이런 수를 몰랐던 거예요. 3을 몇 제곱해야 10이 될까요? 분명히 저런 수가 존재하긴 할 텐데 그 수가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2를 제곱하면 4, 2를 세제곱하면 8. 이 2점 얼마 정도 되긴 하겠지. 3을 제곱하면 9, 3을 세제곱하면 27. 얘도 2보다 조금 크긴 하겠죠. 근데 그런 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해요? 로그라는 애가 등장을 하죠. 표현하지 못하는 지수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이 x라는 걸 로그 2의 5라고 정의합시다. 무슨 말? 2를 몇 제곱해야 5가 되는지 몰랐는데 2를 로그 2의 5제곱하면 5가 됩니다. 이런 수를 표현하자는 거죠.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3을 몇 제곱해야 10이 됩니까? 몰라. 근데 x는 로그 3의 10이라고 약속하자. 그러면 3을 로그 3의 10제곱하면 두둥 10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요. 이제는 지수에서부터 로그로 새로운 표현들을 정의를 할 겁니다. a의 x제곱은 n이래요. 그때 아래에 있던 a 미치죠. 위에 있던 x 지수입니다. 근데 지수는 앞에서 실수 전체의 범위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밑은 양의 실수로 범위가 축소가 되었답니다. 밑이 양수입니다. 위에 있는 지수는 실수예요. a를 x제곱합니다. 당연히 이 n이라는 것도 양의 실수이겠지. 양수를 거듭 제곱해서 음수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죠. a가 양수예요. x는 실수입니다. 양수를 거듭 제곱해서 음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무조건 양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 지수인 x라는 애를 어떻게 정의할까? 로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자는 거죠. 로그로 표현합니다. 가요. x는 로그 a의 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a라는 수를 로그 a의 n제곱하면 얘는 n이 됩니다. 맞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밑은 a 그대로 옵니다. 아, 지수에서 밑이었던 애가 로그에서도 여전히 밑이구나. 근데 n이라는 애는 이름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름을 새롭게 붙이죠. 진수예요, 진수. 지수 말고 진수. 근데 로그는 항상 정의가 됩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이 밑과 진수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로그가 정의가 됩니다. 밑은 양의 실수라면서요? 맞아요. n도 양의 실수라면서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여야 해. a가 0보다 커요. n도 0보다 커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생깁니다. a가 1은 아니다. 이름하여 밑과 진수의 조건. 왜? 선생님 a가 1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a가 1이야. 그럼 1을 거듭 제곱하면 항상 1밖에 될 수가 없죠. 선생님 만약에 1을 거듭 제곱해서 5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애는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a가 1일 때 n은 1밖에 될 수가 없어. n이 1이 아닌 다른 양수면 그런 x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애를 1이 아닌 양수로 정의를 하자는 거죠. 선생님, 이제는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 한 방에 외우겠습니다. 둘 다 양수고 밑은 1이 아니다. 둘 다 양수고 밑은 1이 아니다. 둘 다 양수고 밑은 1이 아니다. 혹은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는 양수다. 이 밑과 진수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에서 저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지수 법칙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로그의 정의 방금 배웠죠. 지수 법칙과 로그의 정의에서부터 로그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로그의 성질. 근데 지수에서 로그로 오고 로그에서 지수로 가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둘이 왔다 갔다 이게 먼저 자연스럽게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수의 표현과 로그의 표현이 왔다 갔다 이게 먼저 첫 번째 되어야 하고, 그게 되고 나면 이제는 로그에서도 연산을 해야죠.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밑과 진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밑은 양수, 진수도 양수. 그리고 밑은 1이 아닌 때. 그때 로그가 정의됩니다. 문자들 마음대로 쓸게요. 이제 저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첫 번째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 있어요. 밑과 진수의 조건 만족한다고 하는 거야.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합니다. 혹은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뺍니다.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거나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뺄 수 있어요. 그때 로그 a의 야 진수들 너네 한 방에 들어와.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의 곱셈이 되고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나누면 진수의 나눗셈이 됩니다. 지수법칙과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수법칙 어떤 거 있었냐면 a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a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덧셈, 밑이 같은 두 수를 나누면 지수의 뺄셈 이랬거든요. 지수에서는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고 밑이 같은 두 수를 나누었을 때 지수의 차가 됐는데 로그에서는 밑이 같은 두 수를 더할 때 진수의 곱, 밑이 같은 두 수를 뺄 때 진수의 나눗셈.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계산들 둘을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둘을 비교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로그 a의 m의 k제곱 진수의 거듭제곱입니다. 얘는 앞으로 쿵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로그 앞으로 뿅 위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m 이렇게. 밑이 같은 두 수를 더하거나 밑이 같은 두 수를 빼거나 혹은 진수의 거듭제곱이 앞으로 퉁 하고 튀어나가는 이 모양들. 근데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로그의 미체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미체 변환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원래 로그를 더하거나 빼려고 하면 밑이 같은 두 로그끼리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밑을 바꾸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혹은 이 나중에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용 로그 표를 읽으려면 밑을 바꾸어서 표에서 찾아 쓸 수 있다. 로그의 미체 변환 이런 모양입니다. 로그 a의 b라는 애는 밑이 a가 아니라 c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로그의 밑이 분모의 진수로, 원래 로그의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로그의 미체 변환이라는 거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럼 이걸 하고 나면요 이제는 로그의 곱셈도 가능해져요. 그리고 로그의 나눗셈도 가능해집니다. 로그의 나눗셈 밑이 같은 두 수에 대해서는 밑이 같을 때만 로그의 나눗셈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로그의 곱셈이라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진수의 자리 바꿈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의 미체 변환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심화 성질들이 뚜둥 나타납니다.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런 애가 있어요. 밑과 진수에 둘 다 거듭제곱이 있습니다. 둘 다 앞으로 뿅 튀어나와요. 근데 밑의 거듭제곱은 분모로 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n분의 n의 로그 a의 b 이렇게 튀어나오지요. 로그 a의 b라는 애는 로그 b의 a의 역수입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a의 로그 b의 c제곱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진수와 아래에 있는 a를 자리 바꿀 수 있다. c의 로그 b의 a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로그의 개념 끝. 꽤 많죠? 이게 숫자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영어가 저렇게 많아? 무슨 공식처럼 뭔가가 튀어나오니까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로그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건요. 그냥 계산 연습이에요. 정의를 알고 더하고 빼고 연습들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에 소홀하지 말자. 계산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시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심화 문항들은 응용되어 있는 고난도 문항들은 지금 당장 많이 연습하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에 계산 실수 없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 좀 충분히 연습을 해달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교과서 37쪽으로 가서 표준 문제 7번. 더하기 빼기 막 섞여 있고요. 밑에는 곱셈이에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갑니다.
로그의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 첫 번째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을 통일. 두 번째 로그에서 개수의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그럼 처음에 있는 1번부터 가지. 앞에 개수가 5죠? 안 돼. 개수가 2분의 1이죠? 안 돼. 여기는 개수가 마이너스 1네요. 얘는 돼. 상관없죠. 근데 밑을 봤더니 밑은 다 2예요. 밑은 2, 밑은 2, 밑은 2. 그럼 앞에 있는 얘들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니? 진수 위로 뿅, 진수 위로 뿅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로그 2에 루트 2의 5제곱이에요. 4루트입니다. 더하기 로그 2에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입니다. 빼기 로그 2의 루트 6. 와우. 이제는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 같죠? 밑의 크기도 다 똑같죠? 이제는 하나의 로그 안으로 쏙 들어올 수 있어요. 로그 2에 더해 빼. 여기 있는 진수들의 곱셈과 나눗셈이 되겠구나. 4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얘를 루트 6으로 나누는 거지. 루트 6, 루트 2, 루트 3 없어졌습니다. 로그 2의 4가 되고요. 정답입니다. 할만해요? 앞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2번 로그 9분의 8. 얘는 뭐예요? 밑이 없어요. 상용 로그입니다. 밑이 10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얘도 밑이 10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고 밑이 10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야. 밑이 2예요. 생략 못해. 밑이 3이에요. 생략 못해. 그런데 밑이 10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로그 10의 n이라는 건 얘는 가장 많이 쓰는 로그야. 그래서 생략하고 상용 로그. 밑이 없으면 10이 생략된 거다. 오케이, 갑니다. 2가 보기 싫어요. 위로 뿅 올렸죠. 로그 9분의 8 빼기 로그 9분의 1 더하기 로그 4분의 5입니다. 하나의 로그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9분의 8에서 나눠요. 9분의 1을 여기에 곱합니다. 4분의 5를. 9분의 1 나누는 거 역수치하면서 얘랑 없어지는 거 맞죠? 얘랑 계산하면 로그 10이구나. 로그 10의 10 정답 1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로그의 곱셈은 조금 특이한데요. 밑의 변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증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곱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밑과 진수들 있죠. 로그의 곱셈은 진수의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로그 2의 7 얼마인지 몰라요. 로그 3의 4 얼마인지 모릅니다. 로그 7의 3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딱 봤더니 예사롭지 않아. 밑이 2구나 진수인 4와 잘 어울려 보여. 밑이 3이구나 진수인 3과 짝인 것 같아. 밑이 7이구나 진수인 7과 짝인 것 같아. 오케이, 크로스. 자리들을 바꾸는 거죠. 짝끼리. 로그 2의 4 곱하기 로그 3의 3 곱하기 로그 7의 7. 와우. 2 곱하기 1 곱하기 1. 이제는 가까이 값을 알죠. 정답 2가 됩니다. 이런 계산 연습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 계산이 실수 없이 빠르게 된다. 그래야 이제 응용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지는 거죠. 넘어갑니다. 발제 문제 11번.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몇 문항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라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요. 교환 출력하셔가지고 문항들만 함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로그 두 개가 있어요. 주어진 로그로 새로운 로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을 먼저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밑이 2야. 밑이 3이야. 밑이 30이야. 그러니까 손대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대신에 반복되는 숫자 좀 센스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눈에 들어오겠죠. 여기에 3이 있네요. 여기에도 3이 있네요. 근데 밑에 3이 있어야 되는데 진수에 3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오케이. 첫 번째 얘부터 갑니다. 로그 2의 3이 A예요. 그러니까 로그 3의 2는 A분의 1입니다. 밑이 3인 로그로 표현했어요. 두 번째 15라는 애가 있어요. 로그 3의 15. 근데 15는 3 곱하기 5야.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예요. 얘가 B입니다. 선생님, 로그 3의 3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얘를 알 수 있네요. 로그 3의 5라는 건 B-1입니다. 오케이. 밑이 3인 로그 진수가 2입니다. 밑이 3인 로그 2입니다. 밑이 3인 로그 진수가 5예요. 그럼 얘도 밑이 3인 로그로 표현해야 되는 거 맞지? 로그 30의 54는
밑이 3인 로그로 표현하자. 로그 3의 30분의 로그 3의 54. 진수를 탁 째려보는 거예요. 30이라 네 54라 네 얘들은 어떤 숫자들이 곱해져 있는 거니? 30은 소인수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5네요. 54는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이 3번 그리고 2가 한 번 곱해져 있는 모양. 그대로 표현합니다. 분모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 오케이. 분자 딱 째려봐.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의 세제곱 빙고. 이렇게 했죠. 로그 3의 3 1입니다. 로그 3의 3의 세제곱 3이죠.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대입해요. a분의 1 더하기 1 그리고 b-1 a분의 1 더하기 3입니다. 선생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근데 분모에도 분자에도 a분의 1이 있네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전부 다 a배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도 a를 곱할까? 여기에도 a를 곱할까? 뭐 a가 0이 아니라는 건 아니까 마음대로 곱할 수 있죠. 곱합니다. 1 플러스 ab 분자 1 플러스 3a 끝. 주어져 있는 로그를 가지고 새로운 로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선 밑을 먼저 보셔야 돼요. 밑의 변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인수분에 여기 한 가지 이제 센스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이 2, 밑이 3 서로 다르라. 하지만 진수 보이죠? 진수에 있는 3 밑으로 가져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발전 문제 12번으로 가지요. 서술형에 종종 나오는 형태인데요. 얘를 딱 보는 순간에 로그 A의 B, 로그 B의 A. 오케이, 둘이 역수관계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일 거야. 방금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볼까요? 로그 A의 B를 라지 X라고 하자. 로그 B의 A를 라지 X분의 1이라고 하자. 역수니까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건 뭡니까? X의 제곱. 뒤에 있는 건? 얘는 2배가 앞으로 뿅 튀어나오니까 얘는 x분의 2의 전체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내가 수학원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개념들이 필요하거든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적어둡니다. 지금 와서 1학년 공부를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산술평균이라는 거 2를 더해서 2로 나눈 겁니다. 기하평균이라는 거 2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근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단 A가 0보다 커, B가 0보다 커,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양수일 때 최대 최소 문제들은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의심하자. 다시 표현. 둘의 합은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의 곱보다. 오케이. 단 최대 최소가 나타나는 것. 등호는 언제?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관점들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요. 얘를 딱 봤어요. 양수란 건 느껴져요? X제곱이니까 양수. 여기 X제곱이니까 양수. 얘는 다 양수긴 해요. 근데 원래 X 자체가 양수예요. A도 B도 다 1보다 크니까 X가 0보다 커. 당연히 X분의 1도 0보다 커요. 얘가 A, 얘가 B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은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의 곱. 얘 4죠? 이렇게. 얘보단 크거나 같아요. 약분되네요. 곱입니다. 약분되고 나니까 누가 남아요? 2배의 루트 4. 4. 얘는 4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최소값이 4가 된다는 거지.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언제 최소가 되니? 얘랑 얘가 같을 때요. 다시 이야기해서 얘랑 얘랑 같을 때요. X와 X분의 2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합니다. X제곱이 2니까 X가 양수래. X가 루트 2일 때네요. X가 누군데? 쟤. 로그 A의 B가 루트 2일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정리 함께 해두시고요. 오늘 우리 대바이드가 함께할 마지막 문제입니다. 와, 1시간 동안 개념 2개 하기 정말 힘드네요. 제가 이 교과서 진도특강에서 7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7시간 동안 한 걸 1시간 만에 개념 짧게 그리고 필요한 정말 중요한 문항들만. 발전 문제 13번 실생활 활용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쭉 읽으면서 내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되죠. 어느 출판사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도서 판매량을 매년 7%씩 증가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예요, 목표. 이 출판사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때 그럼 10년 후에는 도서 판매량이 지금의 몇 배가 됩니까? 지금 현재 판매량이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판매량이 있고 또 2년 후에 또 1년이 지나서 2년 후에 판매량이 있고 또 1년이 지나서 3년 후에 판매량이 있고 쭉쭉쭉 가서 결국에 언제 7년 후에 판매량이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간단하네요. 얘가 7% 증가합니다. 7% 증가합니다. 7% 증가합니다. 근데 10년이죠. 10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7%가 10번이니까 얘가 70%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않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7%, 7%, 7%, 7% 얘가 쌓이다 보면 이게 10번 했다고 해서 단순히 7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얘가 판매량을 A라고 하자. 당연히 A 0보다 클 거고.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7% 증가합니다. 1.07배가 되지요. 또 7% 증가합니다. 1.07 또 곱해 1.07의 제곱이 되지. A. 또 1.07의 세제곱 A. 오케이 가다 보면 1.07의 10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네요. 1.07 10번 곱하면 얼마인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근데 로그 가지고 근사값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죠. 갑니다. 1.07의 10제곱 곱하기 A는 처음 생산량의 몇 배입니까? A의 K배. 그럼 이 K 값을 구하고 싶어요. 양변에 AA 나누는 건 가능하죠. A가 양수니까 AA 나눴습니다. K라는 거. 1.07의 10제곱 이게 얼마니? 근데 로그를 취합니다. 밑에 11 로그 그대로 취하면요. 왼쪽 로그 K가 돼요. 오른쪽 로그 1.07의 10제곱 12 앞으로 뿅 10배의 로그 1.07입니다. 문제에서 얘가 주어져 있거든요. 로그 1.07 0.03이에요. 10배 했어요. 아, 로그 K는 0.3이구나. 그러니까 K는 얼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2구나. 무슨 말? 7%씩 10번 지나서 10년 후가 되면 2배가 됩니다. 끝. 지수에 대한 개념 설명, 로그에 대한 개념 설명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내문항 함께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하셔서 이 문항들이 시험에 나오면 꼭 당당하게 맞춰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념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